11월 18일 목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조정 하루 만에 다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벤버냉키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이 호재가 된 가운데 은행들의 실적 호조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다우지수는 0.12% 올랐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28%, 0.32%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조정 하루 만에 다시 반등했습니다. 영란은행이 공개한 지난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서 자산 매입 규모 동결이 만장일치였다는 소식이 시장에 부담을 줬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미 하원에서의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영국은 0.24% 올랐고 프랑스와 독일 증시도 각각 0.55%, 0.65% 상승했습니다. 벤버냉키 의장이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연준이 경제지표에 따라 채권 매입 정책을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리 정책을 포함한 연준의 모든 정책은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2분기 순이익이 40억 1천만 달러, 주당 32센트를 기록하며 시장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반면 인텔은 개인용 PC 시장의 둔화로 2분기 이익이 큰 폭으로 줄고 매출액도 업계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의 김보람입니다. 간밤 버냉키 의장이 미국 하원에 출석해서 양적 완화 축소 시기는 유동적이다. 필요하면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이기도 그리고 늘릴 수도 있다고 발언했는데요. 시장은 시장 친화적인 발언 쪽으로 해석하면서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유럽 증시가 반등했고 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장중에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기도 했지만 상승폭은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다우지수와 그리고 S&P 500 지수, 3대 지수 모두가 강보합 정도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하지만 다시 하루 만에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전일 코스피 지수는 1% 이상 올랐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대거 매수하면서 프로그램 통한 매수도 유입됐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지 이슈 자세하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출발합니다. 벤버냉키 연준 의장이 간밤 미 하원에 출석해 하반기 통화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통화 부양 기조를 당분간 지속할 것이고 경제 지표에 따라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이거나 늘릴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뉴욕과 유럽 증시가 상승했는데요. 국내 증시도 상승으로 이끌 수 있을지 그 영향을 집중 진단합니다. 이슈 점검해보면서 종목까지 추천받아보는 이상로의 모닝브리핑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밤 이제 하원과 그리고 이어지는 상원도 이제 오늘 밤에 예정이 돼 있는데 먼저 하원에서의 이 증언이 나왔습니다. 버냉키 의장 일주일 전과 의견이 비슷했어요. 양적 완화 축소 기조 재확인하는 모습이었지만 일단 그 시기 유동적이다라고 말하면서 시장은 일단은 안도하는 분위기였는데 국내 증시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 버냉키 의장의 발언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해석이 되는 분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원문에는 영어로 적혀 있겠지만 제가 한글로 해석해서 원문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자산 매입 프로그램은 경제, 금융 상황에 대해서 달렸지만 절대 미리 결정되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죠. 이 발언을 두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차이가 있겠지만요. 어느 정도 시장 자체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예상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증시 자체도 어느 정도 버냉키의 발언이 있고 난 다음에 오르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비둘기파 그리고 매파적인 발언이라고 하면 매파적인 발언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자산 매입 축소 이런 부분 자체를 좀 더 뜻할 수 있겠고요. 비둘기파적인 발언이라는 것은 경기 부양, 경기 회복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금리 인하, 유지 이런 부분을 뜻하는 말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도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자산 매입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는 시각이 상당히 강하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내년 하반기에도 올해 하반기에도 양적 완화, 자산 매입 프로그램에 대한 축소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을 좀 더 안도하는 분위기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년 중반에는 종료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시나리오 자체는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은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금리 인상 둘 다 열어놓고 지금은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만큼 유동적으로 경제 상황과 금융 상황을 좀 더 살펴보겠다는 발언이거든요. 버냉키의 속뜻을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면 버냉키 자신도 알고 있겠죠. 나의 발언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크게 출렁이고 글로벌 증시가 출렁인다는 것을. 그래서 양쪽을 모두 다 좀 열어놓고 그렇게 주식에 대해서 그리고 주가에 대해서 좀 더 안정적인 부분을 나타내려고 일부러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어느 정도 자기의 의도에 맞게끔 미국 증시는 크게 요동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기조 자체만을 이어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해석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의미로 우리가 한 번 더 해석을 해본다면 그런 자산 매입 프로그램에 대한 축소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지금은 우려감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 우려감 자체가 지금은 줄어들고 없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의 실적 발표에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중국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시장을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일단은 긍정적인 출발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10시 이후에 있을 중국 증시의 발표, 중국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이 상승분 자체를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보합권까지 내려가는지 그런 부분을 좀 더 뜻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코스피 지수를 같이 보면서 우리가 오늘 시장 분위기를 한번 예측을 해본다면 일단 코스피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지지점이라고 하죠. 옆으로 시간이 어느 정도는 걸릴 수가 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하단 지지를 밟고 난 다음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만큼 어느 정도 박스권 상단이라고 봤을 때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시그널이 필요하겠고요.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과매수 구간까지는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과매수 구간까지 올라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투자 심리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은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이런 부분 자체 중요한 변곡점을 뚫기 위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거래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코스닥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코스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경기 순환주를 좀 더 보셔야 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위치는 지금은 코스피가 좀 더 돌파적인 위치로 보는 게 좀 더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1900선 자체를 상향해서 출발할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위에 다시 한 번 더 있을 부분은 우리가 1920포인트까지는 좀 더 열어놓으시고 대응하시고 지금 어느 정도의 길게 중기적인 레이스를 펼치시는 분들은 지금도 상당히 유효한 패턴이 아닌가. 그만큼 오늘은 코덱스 레버리지라든지 아니면 인덱스 쪽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국내 증시 전망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끝으로 관심 종목 얘기를 받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일단 어제 낙폭이 좀 컸던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일단 신고가 패턴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종목군입니다. 바로 유비커스라는 종목인데,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통신업종이 좀 더 이슈가 되는 부분을 우리가 보실 수 있겠고,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 이통삼사라고 하죠. 그래서 LG우플러스, 그리고 SK텔레콤, 그리고 KT, 모든 부분에 인해서 지금 망 서비스 자체를 좀 더 고품질로 향상시키겠다. 이런 어느 정도의 품질이 좀 내비쳤고요. 그만큼 트래픽이 증가하다 보니까 지금은 서비스가 좀 더 떨어지는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유비커스 같이 스위치라든지 아니면 FTTH라고 하죠. 그런 망고도에 필요한 작업을 하는 기업들이 좀 더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봤겠고요. 차트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봉상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지금은 2011년에 있던 그 고점까지 한번 쉬지 않고 한번 올라오는 패턴이고요. 이런 패턴 자체를 우리가 원형 패턴이라고 하죠. 하단에서 거래량을 상당히 응집한 뒤에 쉬지 않고 올라가는 패턴이 좀 나타났다고 해서 우리가 원형 패턴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를 우리가 기업의 가치적인 변화가 나타났으면 돌파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기업의 가치는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열리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 저는 좀 강하고요. 일봉상으로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 뭐 유비커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번 더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어느 정도에는 21선 자체를 밟고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21선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좀 더 여기서는 급등 차트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기조가 나타나지 않겠나. 그래서 11선을 만약에 지지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크게 반등을 한다면 그때는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 매수 주체는 정해져 있습니다. 매수 주체는 기관 그리고 외국인 둘 다 어느 정도 양매수 기조로 보이고 있는 만큼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만 개별적인 장세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의 매수 포지션을 좀 더 확인하시고요. 그런 매수권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군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좀 더 확률적으로 높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8,500원을 매수가로 좀 더 대응을 하시고요. 그리고 하단의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8,000원 선이 무너진다면 그때는 다시 한 번 더 추세적인 이탈 박스권 하단으로 들어가는 작업이 진행되겠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대신 상단 같은 경우에는 만원까지는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면 무리 없이 수익이 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유비커스 관심 종목으로 대응 전략까지 챙겨주시면서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 좋지만 개별적인 종목 위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 말씀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병곤의 종목박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해볼 테마 태양광 관련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화요일에 중국 정부에서 2015년까지 태양광 에너지 생산량을 4배 늘리겠다라고 발표하면서 OCI 한화케미칼 크게 뛰었었고, 어제장에서는 조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시가 부분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앞으로의 방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은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중국의 투자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돼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데요. 이 태양광 관련주는 사실 경기 침체하고 맞물리면서 그동안 계속해서 약세 기조를 계속 이어나왔습니다. 실적 자체도 상당히 축소되고 상황이 안 좋고, 또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지금 기업의 존속 자체가 문제가 될 정도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주가의 흐름을 많이 약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단순 기대감만에 의해서도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실적이 이제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태양광 시장에 대해서 가장 큰 시장을 미국하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지금 꼽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제약을 많이 줬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그만큼 또 오히려 시장이 크기 때문에 프리미엄 제품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는다라면 충분히 매출 증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크게 지금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그것이 이제 장기적인 얘기고, 현재로서는 당장의 어떤 수급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기대감이 크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더 나올 것으로 우선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빠른 진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테마 형태로 매수를 하는 그런 대응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셔도 지금 현재 OCI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 고점 그 6월 달에 하락하기 이전 수준까지 다시 회복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도 아직까지는 5일선을 잘 지키는 모습이고 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다시 한번 더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앞에 고점을 뚫고 넘어가는 상태고 그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었는데 어제 다시 유지를 시켜주는 모습이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쪽에는 웅진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오성 LST 같은 종목이 있겠는데 이 두 종목이 최근에 급락을 하면서 상당히 홍역을 치렀죠. 그래서 일단 주가가 단기 급락을 했는 상황인데요. 그것이 오히려 이제 지금 급등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물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호재가 뜨니까 연속 급등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수세도 뭐 세력들이나 아니면은 좀 큰 매수세가 들어와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좀 끌어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 중소형 종목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눌림목 줄 때 단타 정도를 한번 노려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선호주는 역시 오성 LST 정도인데 네.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시는 건 위험하니까 항상 눌림목을 기다려서 거기서 공략을 하시는 전략을 쓰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태양광 관련주 단기적인 반등 가능하다 말씀해 주시면서 오성 LST 눌림목에서 단기 대응하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지난 종목 AS를 이어서 받아볼 텐데요. 7월 2일에 말씀해 주셔서 목표가까지 무난하게 도달을 했습니다. 바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옴니 시스템인데요. AS 받아볼게요. 예,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그 원전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좋은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그 미국의 이제 뭐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가 추가 상승이 좀 나오고 물론 어제는 이제 좀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아직까지는 당분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제가 볼 때는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관련 종목군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이렇게 자꾸 방향을 몰아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옴니 시스템은 뭐 2차 전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은 뭐 원전이라든지 어쨌든 이 전기 저장 장치 쪽으로 계속해서 포커스를 맞춰 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이 좀 더 유입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종목군 내에서 순환매를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목표가에 도달을 했지만은 갖고 계신 경우라면은 한 번 더 추가 상승을 좀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850원 정도 이 정도를 다시 한번 목표가로 세우면서 한 번 더 끌고 가서 추가 수익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런 경우에는 역시 바닥권에서 매수를 할 때하고 지금처럼 좀 올라올 때에 매수를 하는 것과는 위험도의 차이가 많이 크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를 하시거나 좀 높이 올라간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건 좀 불가능할 것 같다 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추가 상승을 노리는 건 좋지만은 새로 매수를 노리시는 경우라면은 새롭게 부각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 종목군에 대해서 매수를 노리시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것이다. 뭐 이렇게 좀 평가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옴니 시스템은 목표가 1,85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오늘 관심 종목 받아볼게요. 네, 오늘은 3D 프린터 관련주입니다. 네. 최근에 이 3D 프린터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뭐 국내에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3D 프린터를 가지고 총기도 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시장에서 상당히 좀 큰 관심을 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선 관련주의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거기다가 정부에서 이 3D 프린터 관련 사업을 정부 육성 정책으로 삼아서 이제 성장을 시키겠다는 플랜을 발표하고요. 항상 그렇다시피 이 정부 정책과 맞물리는 테마성 종목들이 상승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3D 프린터 관련주는 좀 더 그 추가적인 변동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뭐 코프라 같은 종목들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세중 같은 종목들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MPK 같은 경우는 이제 3D 프린터에 들어가는 그 화학 제품을 생산한다고 해서 또 관련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MPK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단기 급등을 한 이후에 그 16일 날부터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태고요.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제 5일선을 살짝 이탈을 한 상태입니다만은 아직 깨고 내려가는 흐름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추가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보합권 정도 출발을 할 때 한번 타이밍을 노려보실 수 있고요. 거기서 저점 매수를 했다가 또 다시 떨어지면은 손절 라인을 철저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일단 매수가는 3,550원에서 3,650원 정도로 매수를 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4,100원 정도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300원 정도로 손절 가격을 조금 타이트하게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MPK까지 대응 전략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송촌놈 신창원 대표의 증시타파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신창원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보람 앵커님. 결혼하시고 더 이뻐지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외국인들이 어제장에서 현물과 선물을 동반 매수하면서 지수도 올랐습니다. 특히나 선물을 외국인들이 6천 계약 넘게 매수하면서 프로그램 통한 매수 물량도 대거 유입이 됐었는데요. 지수가 어느새 1,89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어제 제가 단무지로 끝까지 버티자. 그 전날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접한 비극적이었죠. 비극적이고 여러분 아다시피 어제 이제 우리 서울경제도 그렇지만 타 방송도 전부 비관적으로 봤습니다. 저 혼자만 끝까지 가자 이랬는데 일단 주식은 예상외로 강세를 보이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식 승천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중국 경기가 절대 나쁜 게 아니다. 너무 좋다가 약간 좋은 가운데 약간 나빠지니까 우리가 착시 효과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식은 굉장히 좋죠.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력이 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제 이제 61병까지 언저리까지는 분명히 갈 겁니다라고 했는데 어제 갔어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장 자체는 저는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의심치 않는 게 일단 하락폭이 이제 62%겠죠. 62% 1930 언저리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승이 주가가 이미 바닥에서 이제 120포인트 떴어요. 120포인트 떴는데 여러분이 아마 냉랭할 겁니다. 냉랭한데 일단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죠. 이제 선물의 평균 가격이 점진적으로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다 이랬는데요. 선물의 평균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와요. 지금 선물의 평균 가격이 9월 선물 평균 가격이 244입니다. 244라는 것은 선물 평균 가격에서 5 정도 더 상승할 수 이제 장거리 그 사정권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249까지는 어느 날 오늘 사정권이 249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사정권입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 저때 이제 사정권을 이제 그 243이었는데 240 제가 이제 7까지 갈 수 있는데 그 가까이 가는 건데 일단 오늘 사정권이 249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사정권이거든요. 그래서 장 자체는 굉장히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뭐 그 가야 될 자리에 갔습니다. 가야 될 자리까지 어제도 이제 제가 여러분 저때 했죠. 피벗의 상단에 1895포인트까지 가요. 어제 1895에 조금 부족한 양이 갔어요. 그래서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은 주 피벗이 오늘 뭐 1920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충분히 있는 보이고요. 월 피벗으로 봐서 월 피벗의 그새 마의 구간이었다는 1882 구간을 뚫었어요. 뚫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께 누차 말씀드립니다. 엄청나게 장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왜 그 이유가 내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 글로벌 증시하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이제 비교 부분인데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지금 약세 구분이다.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증시고 이제 여기 미국 증시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 이제 저평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증시하고 분명히 동조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동조화가 이격이 벌어진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거의 이제 5개월 이상 돼 가는데요. 서서히 이제 동조화가 되지 않을까. 동조화된다면 미 증시가 빠지겠느냐? 미 증시는 안 빠집니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증시가 급격히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평균 수익률이 4%인데 0% 이상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는 주가가 급격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주식을 늘려라 하는데 어제도 보면 삼성전자거든요. 늘려라 근데 안 늘립니다. 내 말 안 듣고 안 늘리는데 어쨌든 주식 자체가
격계단형으로 가더라도 주식은 가고 있거든요. 이런데 이제 주가가 문제는 뭐냐면 소나기 많이 맞고 소나기 많이 맞고 올라갈 때 햇빛 뜰 때 옷을 말라야 되는데 소나기 맞은 다음에 움츠려버리니까 그 옷이 더 젖은 상태로 계속 있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다리 걸치는 방송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주식은 빠지면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상승했을 때 내가 이 주식을 지금 2천에 사가지고 다시 빠졌다가 다시 주가가 2천에 왔을 때 본전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사라. 그게 뭡니까? 대형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단기 매매에 자신 없는 분들은 복지 매매, 복지 부동 해가지고 갖고 있어라. 우량주 복지 부동 했으면 어느 정도 지금 다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량주들 지금 복지 부동 했으면 다 지금 올라오고 있고 코스피 10종목들을 봐도 이미 주가 자체가 이미 복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복귀 안 된 부분 종목이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만 복귀가 안 되고 나머지 종목은 어느 정도 복귀가 이미 다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지수가 하락폭에 지금 50% 이상 올랐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걸 체험을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잡놈들이 추천하는 잡주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지 마시고 1등주를 사시라. 코스닥도 1등주를 사는 게 좋다. 셀트리온이라든지 1등 그 코스닥 상위 10개 종목 보면요. 10개 종목들은 괜찮습니다. 10개 종목은 괜찮이. 그러면 10개 종목 괜찮고 나머지 종목이 안 좋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코스닥도 지금 주가가 빠졌어도 코스닥이 주가가 빠져가 반등하는 찰나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만 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코스닥 종목도 지금 하락에 코스피하고 똑같은 위치인데 올라왔는데 내려갈 때는 다 같이 내리고 뜰 때는 대형주만 떠버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갖고 있는 뭐 소위 말해서 테마 소형주들은 쫄딱 미끄러져 가지고 거의 박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마가 올 때 비가 왔으면 해날 때 말려야 되는데 말르는 선거에 그 말륜다는 게 뭡니까? 주가 지수가 뜨는데 주가 지수 뜬다 해놓고 잡주를 추천하는 건 이건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대형주 만져야 됩니다. 여러분 거래가 안 될수록 대형주를 맞춰요. 앞으로 거래 계속 안 됩니다. 누가 이제 한국 주식 하겠습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우리 등치를 낳고 향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단무지 정신으로 대형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제 여러분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엄청 짧은 시간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외국인이 어제 과감하게 손절매를 했거든요. 손절매 했는 탈람에 기관도 또 줄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관이 계속 단기적으로 박스권 매매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미국 오늘 아침에 우리 주가가 뜰 겁니다. 내가 단기적으로 매매를 한번 하겠다. 그런 분보다는 단기적으로 매매해도 수익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움직임 폭이 크게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무지 정신을 이럴 때 꼭 발휘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간 전환선 기준선에 호전이 나왔습니다. 호전이 뭡니까? 골든 크로스죠. 그러면 골든 크로스 났으면 데드 크로스 날 때까지 좀 끝까지 한번 버텨보이소. 여기 데드 크로스 나가지고 여기 골든 크로스 해도 이만큼에서 이만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만 먹으면 됩니다. 어깨선까지만 먹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여기 골든 크로스 났으니까 전환선 기준선 데드 크로스 날 때까지 좀 끝까지 한번 버텨보시고 토끼처럼 여기 벌쩍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방송 보고 화장실에 가가 여러분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관상학적으로 하루 30개 100개 뜨는 그런 종목은 여러분 절대 안 갑니다. 여러분 복이 까제복이라 가지고 여러분은 복 없는 복이에요. 복 있으면 이 증권 방송 보겠습니까? 돈 걱정 없이 살지요. 여러분 복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단무지 정신으로 대형주사가 기다려야지. 급등하는 종목 한 종목 그거 살라고 벌쩍벌쩍 뛰면 더 깡통 찹니다. 그러니까 자기 복을 아시고 정신 차리고 그냥 냉정하게 우량주사가 버텨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여간 지금 장은요. 장이 힘듭니다. 힘들고 여러분 작은 게 정배열이라도 큰 게 역배열입니다. 61평에 도전하지 말라는 소리가 있죠. 61평 자체가 계속 높아집니다. 61평 자체가. 61평 자체가 아직까지 여러분 보다시피 28일 더 높아집니다. 결론은 아직 28일까지 주가 반등하더라도 여러분을 돈 매겨주는 장이 아닙니다. 61평이 상승해야만이 여러분을 돈 매겨주는 장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뭡니까? 에이 모르겠다. 안 썩는 주식 괜찮다. 여러분 성질나면
그 증권 예탁원가가 출고해가지고 집에 갖다 놓으세요. 증권은요 절대 안 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일단 이럴 때는 여러분이 주로 사신 가격이 보시면 여러분은 말 비싸게 샀습니다. 얼마에 샀느냐? 1975포인트, 2000포인트 샀어. 왜 샀느냐? 이럴 때 잡놈들이 2200포인트가 떠들었거든요. 특히 검은 토마토나 아우 방송에서 많이 떠들었습니다. 여기 가야 내가 볼 때 여러분이 1950 가야만이 본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단무지 정신 갖고 이빨 꽉 깨물고 기다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쉬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겹계단형으로 오르더라도 시장 상승 분위기는 여전하다 말씀해 주시면서 단기 매매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대형주로 기다리시는 전략이 중요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쉬어가는 전략 당부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현대중공업이네요. 자세한 얘기 들어볼게요. 네, 오늘의 관심주는 현대중공업입니다. 수주장 기준으로 세계 1위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조선부분 회사입니다. 해상구조물 제작 및 설치를 담당하는 해양부문, 화공설비 및 발전설비를 담당하는 플랜트 부분 등 건설용 기계 장비 등을 생산하는 건설장비 부분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은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4,400%로 초우량 기업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바닥권에서 거래량 증가 중입니다. 바닥권에서 거래량 증가 중이고요. 신의도 및 신용비율도 양호합니다. 네. 보유기간은 약 2주를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19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두 번으로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21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약 5%를 드렸는데요. 현재 바닥 대비 현대중공업이 한 10% 정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 5% 정도 가면은 한번 눌림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만 원 정도 오시면 일단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손절가는 18만 5천 원을 드리겠습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주량 증가에 따른 실적 회복 기대감에 살아나고 있는 조선주, 그 가운데 오늘은 현대중공업 말씀해 주셨고요. 6월 5일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 역시 조선주 대우조선해양인데요. 목표가 다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AS 들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조선 부분 대우조선해양은요, 조선 부분 수주량 국내 2위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주주가 한국산업은행, 금융위원회,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안정적입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390%로 안정적입니다. 현재 약 7% 정도 수익이 거의 나온 것 같은데요. 요즘 그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등 중공업주가 좋습니다. 근데 이제 대우조선해양은 왠지 그 정고점 부근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분할 매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벤버냉키 연준의장이 간밤 통화정책을 기조를 당분간 지속할 것이고 경제 지표에 따라서 양적완화 규모를 줄이거나 늘릴 수도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는데요. 이 때문에 뉴욕과 유럽 증시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국내 증시에 대한 영향은 어떨지 집중 진단합니다. 한맥투자증권의 이재광 상무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감 벤버냉키 연준의장이 하원에 출석을 해서 이 하반기 통화 정책에 대한 증언을 하는데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의견은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모습이었지만 시기는 유동적이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의견에 큰 변화는 없었는데요. 일단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는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국내 증시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참 오늘 새벽부터 서울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리고 있죠. 참 이
비가 좀 이제 올 때는 와줘야 되지만 너무 많이 오니까 여러 가지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이 비가 좀 무사히 이제 조금만 적당하게 내렸으면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여름철 장마의 모습을 보면서 참 찌는 듯한 무더위와 장마 짜증나는데요. 주식시장마저 사실 지난달까지는 짜증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앵커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벤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어제 미국 하원에서 금융 서비스 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을 했죠.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지난 5월달과 6월달에 했던 발언과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근데 같은 내용을 했죠. 양적 완화 축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기는 조절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지난 5, 6월달은 어때요? 증시의 악재를 적으면서 전 세계 시장을 수직 하락시키는 폭락으로 작용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17일 날 어제죠. 어제도 하원 청문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양적 완화 연내 축소하겠다. 단 경제 지표가 좋아지면, 근데 만약에 안 좋아지면 추가 부양도 할 수 있겠다. 이게 뭐 한다는 얘기인지 안 한다는 얘기인지 오리무중 같은 애매모호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어요. 워낙 그동안 미국 시장이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시장의 반응은 180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미 시장 자체는 벤 버냉키 의장의 양적 완화 연내 축소 발언이 더 이상 악재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시사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우존스 공업지수 미국 시장의 주가지수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새벽에 어떻게 끝났는지 다시 한번 살펴드릴게요. 자, 지금 화면에 미국 시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그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지난 5월 달에 찍었던 5월 20일 날 찍었던 15,542포인트가 사상 최고치입니다. 다우존스 공업지수에. 근데 지금 그 사상 최고치 돌파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미 종가상으로는 돌파를 했고요. 그렇다면 시장은 이미 지난 6월 말 7월 초에 벤 버냉키 의장의 양적 완화 연내 축소 실시 발언이 시장의 악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미국 시장은 7월 초에 상승 전환의 모습을 보였고 지난주에 상승 전환이 확인이 됐다는 점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도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드린 것 같아요. 위기는 기회다는 말을 하는데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과 실행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엄격하게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벤 버냉키 의장으로 인해서 그 미국 시장이 상승하고 전 세계 시장이 상승이 했다. 이거는 저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5월 달에 발언 내용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이죠. 자, 그렇다면 시장은 이미 상승을 위한 에너지가 충만되어 있는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돌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이미 상승 전환된 모습이고요. 사상 최고치 직전 고점 돌파 시도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장의 미국 시장은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올라올 때마다 직전 고점이죠. 항상 주가가 상승장이라 할지라도 직전 고점대에서 한번 눌렸다 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직전 고점 돌파에 따른 신고가 행진에 따른 눌림목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눌림목은 오히려 재착 상승을 위한 상승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미국 시장의 이런 모습은 국내 시장에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라는 점에는 자명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내성이 좀 쌓이는 분위기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말씀대로 버냉키의 발언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이미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돌입했다 말씀해 주셨고 이것이 또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무엇보다 국내 증시에서 중요한 건 실적 결과 확인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이제 국내 시장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과 미국 시장이 디커플링 소식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올 1년 내내 그렇죠? 현재까지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크게 보면은 길게 보면은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합니다. 누가 먼저 가고 나중에 가고 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전 세계 시장은 동반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시장 구조 체계가
선진국 시장에 비해서는 역시 좀 늦게 움직입니다. 좀 굼뜹니다. 굼뜹니다. 저희 고향 사투리를 썼는데 이거 표준말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좀 굼뜹니다. 근데 그걸 감안하시고 보시면 국내 시장도 결국은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을 포함해서 금주 국내 시장의 투자 전략 체크포인트 한번 살펴보죠. 사실 이번 주 국내 시장에 체크할 사항은 버냉키 의장이 이제 하원에서 연설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청문회에서 질의응답, 그렇죠? 앞으로 이틀간 진행될 청문회에서 질의응답 내용에 이제 주목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미 제가 모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이미 시장에 다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국내 시장 체크포인트 첫째는 기업 실적입니다. 자, 18일 오늘부터 국내 대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오늘 18일은 LG 디스플레이와 금호석유, 그리고 19일에는 하나금융지주 대림산업, 22일에는 LG화학, 24일에는 LG전자, LG이노텍, LG생산, OCI, 그리고 25일에는 많은 기업들이 실적이 발표가 되죠. 삼성전기를 필두로 해서 포스코, SK하이닉스,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삼성물산 이런 종목군들이 25일날 기업 실적을 발표합니다. 제가 왜 이걸 여러분에게 체크포인트로 제시해드리냐면 자, 가만히 보세요. 지금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실적이 전 분기 대비, 전년 대비해서 안 좋을 것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이 아주 크게 하락하는 속칭 묵사발락이 의도 터지는 모습을 이미 시장에서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미 기업의 실적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주가에 반영된 대로 예상치보다 나쁘게 나온다 할지라도 설사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은 없어요. 오히려 저는 우리가 이제 흔히 밑져야 본전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들의 실적도 예상치보다 조금이라도 좋게 나오면 그것도 엄청난 호재를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럼 결론은 뭐냐? 제가 왜 이 날짜를 제시해드리냐면 이 날짜를 기업 실적 발표 날짜를 전후로 해서 주가는 오히려 상승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18일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오히려 LG 디스플레이, 금호석유 같은 석유화학 업체들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에도 석유화학 업체 듀퐁이 급등을 했어요. 미국 시장에서. 그럼 우리나라 석유 업체들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LG화학도 22일 날 설표를 하죠. LG화학도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미 석유화학 업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지난주에도 언급해드렸고 금주 화요일 날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화학업체들 봐야 된다. 정유업체들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고 또 다음 주 되면은 LG전자를 포함해서 LG상사, OCI 이런 종목도 눈여겨보셔야 되고 또 삼성전기라든지 그동안 엄청 많이 해서 제일모직이라든지 포스코, 현대차, 현대모비스 같은 자동차 관련주들도 생각보다 엄청 지금 하락폭이 큽니다. 이런 종목군들도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체크포인트는 그런 매매 타이밍을 조율하는 그런 시기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투자 전략. 우리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 자, 국내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죠. 지금 보시는 것이 국내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6월 말과 그리고 지난주에 국내 시장도 쌍바닥의 모습을 찍었다. 통상적으로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은 지표상으로 이렇게 적어도 5일 이동 평균선이 쌍바닥을 찍게 되면은 지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주식 투자 못합니다. 할 거 다 확인하고 그럼 주식도 어떻게 합니까? 이미 상당 부분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주식 투자는 선행지표라는 점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은행에 적금이나 예금 들지 않고 주식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단 1%라도 하락보다 상승의 가능성이 높을 때 상승이 80%, 90% 상승 가능성이 있을 때 주식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51%, 단 1%라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면 그때부터 배팅하는 것이 올바른 투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증시도 자 1차 목표치로 제시한 저 가격이 1950포인트는 아닙니다. 1900포인트를 돌파해서 저는 1950포인트 전후가 1차 물량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체도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그 라인까지는 계속해서 매수 마인드 전략을 취하셔도 무리가 없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상승세를 국내 시장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저는 1차 목표치를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1950포인트 전환 시점에서 1차 목표치를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시장은 점진적인 상승을 이어가면서 1차 목표치로 1,950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IT, 자동차, 화학주 실적 확인해 가면서 매매 포인트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심 업종들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상무님. 네, 여보세요? 네, 상무님. 예. IT, 자동차, 화학 실적 체크해 가면서 매매 포인트 잡는 거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네, 관심 업종들 큰 변화는 없는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제 전략을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죠. 무엇을 사느냐 하는 것이겠죠. 자, 그거 진짜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장되어 있는 1,500개 되는 이런 엄청나게 많은 이런 종목 중에서 내가 선택하는 종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는 여러분에게 리얼타임으로 전략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큰 대략적인 윤곽을 짚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개별 종목은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장의 흐름이 점진적인 상승세를 구가한다면 절대 비중은 지수와 연동성이 높은, 그렇죠? 지수 연동성이 높은 소위 말해서 굵직굵직한 종목군들을 모아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투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오늘 장에서도 화학, 정유주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화학한 뭐 LG화학을 필두로 해가지고 뭐 롯데케미칼도 있고요. 이런 종목군들 많죠. 금요석유화학도 있고요. 그러니까 화학, 정유주들도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여전히 양적 완화 축소 연내할지 내년 초에 할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양적 완화의 축소에는 가장 수혜가 되는 것이 보험사와 은행주라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금주에도 조정은 매수 관심 가지셔도 좋은 자동차와 관련주와 그리고 역시 IT 부품 관련주들 이런 종목군들도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투자자분들께서 이 점을 하나 명심하세요. 지금은 단기 매매에 너무 치중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기 매매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장에 능동적으로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전략을 드릴 필요도 없겠죠. 그분들은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신 몇 프로 되지 않는 이런 분들은 의미가 없지만 대다수의 일반 투자자분들 진짜 정석으로 한번 은행 수익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누리기 위해서 투자 전략을 세우고 계신 그런 분들이라면 오히려 지금 저는 금주 조정을 이용해서 물량을 모아가서 주식 편입 비중을 저는 다음 주까지 한 7, 80%까지 주식 편입 비중을 높여주셔도 지금은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의 이재광 상무님과 함께했고요.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순서도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금요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